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라는 그 탄핵소추 사유를 뺀다, 취하한다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 이게 사실상 대국민 사기에 가까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그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이 탄핵 심판은 그 어느 결정보다도 신중해야 된다. 그 어떤 재판보다도 그 과정이 공정해야 된다. 그 어떤 이견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이 국가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고 권성동이가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주장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권성동이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권성동이가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헌법과 관련한 무슨 권위자도 아니고, 헌법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탄핵 심판의 무슨 권위자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그한테 무슨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권성동이한테 물어봐서 뭐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권성동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이것과 윤석열 사례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는 점을 제가 이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또 오늘 영상에서도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길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이런 거를 그냥 한 영상에 담아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쟁점이 한 4가지 정도, 5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끊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소 영상 길이보다는 상당히 짧을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짧은 대신에 여러 개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어서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다른 유튜브 채널처럼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끊어서 촬영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내용을 대략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권성동이가 그 탄핵 소추 사유에서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이 혐의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그걸 삭제했다, 취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마치 뭡니까?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말장난, 궤변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누가 내놨습니까? 바로 헌법재판소가 이 8대0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걸 갖다가 인용을 하면서 파면을 하면서 내놓았던 그 탄핵 심판 결정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의견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준비 기일에 양 당사자의 동의 아래 소추 사유를 사실관계 중심으로 1.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국가 원칙 등 위배, 이게 그러니까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입니다. 2. 대통령의 권한 남용, 이게 헌법 위반도 되면서 그 다음에 형법상 직권 남용도 되면서 뭐 이런 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헌법재판소는 헌법심판이다, 헌법재판이다, 말 그대로 법률 심판은 저기 법원에서 하는 거지 헌재는 헌법 위반만 따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론의 자유 침해. 그때 당시에 무슨 세계일보의 어떤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했다, 이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이거 세월호 사고에 이렇게 적극적인 적절한 그런 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뇌물수수 등 각종 법률 위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여기서 이걸 정리한 거는 이 다섯 번째, 뇌물수수 등 각종 법률 위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사례를 놓고 아니 권성동이가 했기 때문에, 아니 7년 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8년 전 권성동이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로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그가 대통령직에 무슨 여러분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하면서, 그리고 또 탄핵 청구를 해서 그 사람의 대통령직을 박탈하는, 파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면밀한 검토를 거쳤어야 되고, 정말 이런 어떤 법리적인 이런 확인 작업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없이 정말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방증한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박근혜 사례와 이 윤석열 사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이 대리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리인들이 이 권성동이 이런 시도를 할 때, 그리고 또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이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들이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탄핵소추 사유에서 뇌물이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종국을 앞두고 나서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언제였습니까? 2017년 3월 10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월 말쯤에 가서 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갑자기 불현듯 우리 거기 동의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적법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이런 얘기를 하니 여기에 대해서 그 누가 동의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 국회 측 대리인이라고 하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자. 그리고 또 정영식 재판관이 그 의사를 정확하게 묻자 사실상 취하한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탄핵 심판에 참여하고 있는 윤석열 측 대리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이거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국회에 표결을 다시 해야 된다. 이거 무효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권성동 사례와 박근혜 탄핵 사례와는 전혀 다른데 그걸 갖다가 등치시켜놓고 마치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과연 어떤 자들인가 좀 궁금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헌재가 그때 당시에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풍, 좌파 광풍 이런 게 불 때 헌재가 내놓은 이 결정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법 위반의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그 뒤 변론 절차에서 이와 같이 정리한 유형에 따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증거 제출이 이루어졌다. 청구인, 여기서 말하는 청구인은 국회를 가리킵니다. 국회는 2017년 2월 1일 제10차 변론기일에 다른 유형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각종 형사법 위반 유형을 제외하고 1. 최서원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2. 대통령의 권한 남용 3. 언론의 자유 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소추 사유를 다시 정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 사유가 뭐였냐면 바로 이 최서원의 국정농단,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최서원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의한 헌법 위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 사유였습니다. 그 뒤에 이어졌던 원래 당시에 탄핵소추 의결서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또는 최서원을 통한 제3자 뇌물 수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이 국정농단이라는 그 하위에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국정농단의 구성 요건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물죄를 뺀다고 하더라도 이 국정농단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그 사항에서는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그 결정에 대한 당 부당을 논하기 전에 이 절차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솔직히 비판할 사항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추 사유의 유형별 정리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7년 2월 1일 날 그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돌연 그로부터 2주 뒤에 2월 22일 날 제1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심판 청구가 여러 가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의 소추 사유 정리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소추 의결서에 소추 사유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어 소추 사유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이미 변론 준비 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추 사유의 유형별 정리에 합의하고 15차례에 걸쳐 변론을 진행해 온 점에
비춰볼 때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때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얘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례를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이 심판 과정 이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보지도 않고 또는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이걸 갖다가 마치 똑같은 것처럼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게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문제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대체 그 의도가 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어서 이 선례가 있다는 주장의 그 논리적 허점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